한국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며 큰 소리를 치던 일본 정부의 주장이 관계자들의 폭로를 통해 전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BK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뉴스입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한국을 타격하기 위해 시행했던 조치들이 한국의 국산화 정책과 수익 다변화 그리고 자발적 일본 불매운동 등의 반격을 통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리어 일본이 역풍을 맞는 상황이 되자 일본의 아베 내각은 아주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인데요. 거기에 더해 안보를 핑계로 경제 제재를 가한 일본은 우리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이기에 안보정보 공유는 불가능하다고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해버린 우리 정부의 결정에 일본은 가장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연한 척하며 각종 언론들을 통해 군사 전문가나 전 방위상 등의 인물들의 견해를 내보내며 일본에게는 피해가 없고 우리나라가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식의 거짓 선동을 해왔던 아베 내각인데요.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일을 앞둔 현재 그 거짓이 완전히 들통나버린 상황에 처한 일본입니다. 일본의 교도통신과 주니치 신문은 일본이 북한의 저고도 신형 미사일을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북한이 5월 이후부터 발사를 반복해온 신형 단거리 미사일들의 궤도를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밝혔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미사일의 낮은 고도와 불규칙한 궤도의 영향으로 그것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북한이 일본의 기존의 미사일 방어망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기술 개발의 진전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을 전혀 탐지하지 못했던 일본과는 달리 한국군은 북한 미사일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북한 미사일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다면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착탄에 대비한 대피 경고나 피해 확산을 막는 선제 대응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본의 안전 보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졌다며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위기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5월에서 9월 사이 총 열흘 동안 발사한 비행체는 이전의 것들과 모양과 성능이 달랐고 대부분이 정상보다 낮은 고도인 60km 이하로 비행하여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이나 일본에 배치된 항공자위대의 레이더로는 탐지할 수 없는 사례가 나왔다면서 발사 지점과 궤도에 대한 측정은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군은 포착이 쉽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성과 한국군에 의하면 이 기간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 혹은 미국의 전술 지대지 미사일과 비슷한 신형 미사일이었거나 다연장 로켓포 등이었는데 이 중 러시아제 고성능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KN-23은 일본에도 닿을 수 있으며 변칙적인 궤도로 날아와 이번에 포착하지 못한 사례 중에 포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맞아 일본 정부는 향후 기술 개발을 한층 더 진행한다며 이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고 북한의 저고도 미사일을 커버하기 위해 복수의 이지스함을 운용하는 것과 레이더 기능의 강화를 서두르는 등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발사한 저고도 미사일 등의 새로운 무기 실험은 분명 한국에도 심각한 위협이고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미사일의 궤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공포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에 두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두 가지는 일본이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재협상을 언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과 이와 같은 북한과 한국에 관련한 안보적 위협을 일본 국민들에게 번갈아 제시하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일본은 이 상황을 국방예산 확충과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국민적 여론 조성에 이용하고자 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과의 역사 전쟁에 임하기 위한 포진이고 이로 인해 한일 기본 조약마저 흔들리는 사태도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BK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뉴스입니다. 일본의 전국 신문연합 47뉴스는 대한국 역사 전쟁의 포진으로 한일 기본 조약마저 흔들리는 사태가 우려된다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아베 내각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경제 대책에 더불어 또 다른 관계 악화가 예상되는 한국과의 역사 전쟁에 임하는 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이며 전개에 따라서는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되는 한일 기본조약까지도 흔들리는 사태가 우려되지만 아베는 한국의 강한 자세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기사는 새롭게 아베 총리 내각에 입각된 모든 강요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대한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베는 실무면에서도 한국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를 갖추려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역사전쟁에 임하는 진용이라고 봐도 좋다라는 일본의 야당 간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알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의 정권 기반은 더욱 견고하며 강한 반일 자세를 나타내어 총리 관저는 내년 4월 총선에서 그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면서 첨예화되고 있는 한국을 상대로 맞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이번 내각 조성에 반영되고 있는 셈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각 관료들 중 가장 주목받는 사람으로는 모태기 외무상과 고노 방위상을 꼽을 수 있는데 두 사람은 모두 높은 영어 실력과 영향력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들로서 일치된 외교안보 전력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과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한국에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아베 정권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두 사람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라고 언급합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9월 하순에 참석 예정인 유엔 총회에 맞춰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첫 회담이 실현되면 정부의 방침으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응과 국제법 위반의 조기 해소, 위안부 합의 성실 이행을 한국에 촉구할 태세이며 보노 방위상에게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고 북한 비핵화 연계 강화도 중요한 미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기우다 신임 문부과학상을 포함한 다른 장관급 관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 추계 대제에 참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자민당의 원로 정치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카하시 총무상은 지난 3년간 매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해온 바 있고 하기우다 문부과학상과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참배를 하지 않은 아베를 대신해 아베 신조 이름으로 복납을 하는 등 모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회원으로서 상시적으로 야스쿠니에 참배를 하는 멤버들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 4월을 마지막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강요는 없었으나 이는 주로 중국에 대한 배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만약 강요 중 누군가가 참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2년 반 만에 벌어지는 일로서 국가를 위해 순직한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참배 이유를 들겠지만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은 틀림없는 상황임을 언급합니다. 이 강요들은 모두 한국과의 새로운 역사전쟁 포진에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며 이들 아베 강요들은 강제징용 문제에서는 국제법 위반의 조기 시정을 요구하고 무역면에서는 수출관리 강화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며 교과서 검정에 대해서는 한국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내각에 편향되지 않은 보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영토나 해양 권익의 문제에서는 한국에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고 강요들 간의 협업을 통해 강한 아베 정권이라는 자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과연 이러한 대응을 통해 한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질문을 기사는 던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한국은 9월 이후에도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했으며 시민들에 의한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에 아베 정권이 아무리 강하게 나선들 한국은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물론 아베는 이런 전개를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의 한일 갈등은 따지고 보면 한일 기본조약을 둘러싼 근원적 대립에 기인하는데 이것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한일 병합은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질문인 것으로서 이에 한국은 병합은 불법이라고 하고 부당한 식민지 지배하에서의 징용은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상 양보하는 일이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한일 간의 역사전쟁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베는 경우에 따라서는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것도 선택사항에 넣은 것은 아닐까 하며 여기에서 일본이 후퇴하면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 북일 쌍방이 재산 및 청구권 포기를 선언했던 북일 평양 선언의 재검토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북한의 움직임은 전혀 없지만 아베는 향후 있을 수 있는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까지 시야에 넣고 현재 한국과의 역사전쟁에 임할 방침을 결정한 것이라면 아베 정권의 결의는 단단하다고 봐야 한다며 기사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일본 회의 멤버들이자 극우 강요들로 구성되었다는 새로운 아베 내각은 정말 본격적으로 싸울 전투태세를 갖춘 것이고 노골적으로 역사전쟁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단단히 무장하여 끝장을 보자는 자세로 싸움을 걸고 있는데요. 기사의 주장대로 한일 갈등은 지금까지 진행된 것보다 앞으로가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것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일본에 대항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의 방심도 없이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